대부분 이제 초특가 야놀자라는 시음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5년 모바일 앱 출시 이후로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야놀자는 국내 및 해외 숙박부터 레저 산업이랑 항공권, 렌터카 등 다양한 오프라인 액티비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예약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예약 서비스 외에도 직접 호텔 체인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호텔 용품 제작, 숙박업 전문가 교육 등 숙박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 가치 10조 원에 달하는 야놀자를 보며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에게는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부유한 집안 또는 훌륭한 교육 등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대표인 이수진 대표는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여이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지방제 출신으로 서울에 상경하게 됩니다. 이후 첫 회사로 조명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책을 좋아하던 이수진 대표는 여러 책을 즐겨 읽었으며 그 당시에 이제 최애 책으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책 속의 부자 아버지의 조언이 인상 깊었던 이수진 대표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게 되었고 결국 조명회사에서 3년 반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여 4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퇴사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만큼 이제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주식 투자를 좀 이제 섣부르게 한 나머지 투자를 결국 실패해 시드머니에 반토막을 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롭게 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대표가 두 번째로 구한 일자리는 이제 모텔에 이제 청소부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모텔의 청소부를 취직을 한 이유는 숙식 제공과 이제 많은 돈을 준다는 이유에서 취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텔 청소부에서 일을 하게 된 경험은 훗날 야놀자 창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수진 대표의 리더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장점을 화면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수진 대표는 주어진 게 없었던 환경에서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넘쳤고 그에 못지않은 끈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끈기는 이수진 대표를 위기 속에서 일어서게 한 탄력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수진 대표는 야놀자 창업 이전 여성들이 샐러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샐러드를 제공하는 창업도 해보았으나 대차게 실패를 하고 숙박업을 이어가는 데에도 여러 차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얻으며 성장해 나갔고 이런 그의 모습은 리더로서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수진 대표는 책에 앞서 말했듯이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에게 어떤 멘토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책이라고 답할 정도로 책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말하기와 관련되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구성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말하는 방법만 바꾸어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본인을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수진 대표는 스스로 내성적이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창업가로서 역량을 단련하기 위해 집요하게 관찰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야놀자의 아이디어 또한 그가 모텔 청소원이었던 당시 모텔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오는 모습을 발견한 걸 시작으로 모텔이 유흥업소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여가 공간,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덕분에 초특가 야놀자라는 CM송 유아용 노래를 편곡해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였고 여행을 가고 싶으나 돈이 없는 청춘들에게 노래방이나 당구장처럼 가볍게 놀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가치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수진 대표는 리더로서 여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수진 대표가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삼고초려해서 기여에 영입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들에게 자율권과 업무에 대한 전권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좋은 회사를 차려 똑똑한 사람을 영입하라는 부자 아버지의 조언과 일치하는 대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수진 대표가 탄탄한 기반을 쌓아둔 야놀자에 이수진 대표가 직접 영입한 두 명의 인재가 있습니다. 먼저 김종현 대표입니다. 김종현 대표는 현재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로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종윤 대표는 야놀자의 IR 자료와 투심이 자료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이수진 대표 앞에서 쿠팡 비즈니스가 되는 이유와 야놀자가 안 되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단호한 그의 말은 야놀자의 여러 직원들을 정색하게 했으나 이수진 대표만은 끈질기게 그의 근무지를 찾아다니며 그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어필에 넘어간 김종윤 대표는 3개월 동안 회사를 쉬며 자신이 판단한 상황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김종윤 대표는 서비스 중심의 전략 총괄을 맡고 야놀자가 유니콘이 되었을 때 기업 가치의 1%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정식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합류 후 야놀자가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트래블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끈 김종윤 대표는 자신의 확신과 혁신적인 전략을 펼친 대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보참 대표는 김종윤 대표의 전략을 뒷받침해준 대표로 삼성 KPMG IT 인더스트리 본부에 일하고 있었으며 야놀자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다가 야놀자 이제 성장 가능성에 재빠르게 인식한 선관이 있는 대표입니다. 그 역시 이수진 대표의 오랜 설득으로 인해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합류하자마자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불필요하게 빠져나갔던 비용을 잡아내며 야놀자가 기업으로서 달려가는 기초 체력을 마련해준 든든한 대표입니다.